이어서 해볼게요. 클래스 새로 만들겠습니다. 클래스 새로 만들어서 이번에는 똑같이 베리어블 03이라고 할까요? 자, 메인 메서드 만들어 주시고요. 자, 이것도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이 퍼블릭 스태틱 보이드 메인, 얘가 익숙치 않으신 분들은 계속 쓰는 거를 습관해 주시고, 만약에 이거 다 쓴다, 쓰는 거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 좀 짧게 쓰는 걸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기서 메인이라고 하죠, 메인. 메인이라고만 치시면 적을 수 있는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 여기에 나오는 내용들이 우리가 자동 완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메인 위에 보시면 메인이라는 이름이 있고 우측에 메인 메소드 선언이라고 돼 있죠. 위에 있는 얘 쪽으로 선택을 하신 다음에 엔터를 치잖아요. 그러면 메인 메소드가 자동으로 만들어 줍니다. 자, 다시 보여드릴게요. 클래스가 있고 메인을 치면 이렇게 메인 메소드가 자동으로 뜬다. 엔터를 치면은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이제 익숙해진 분들은 이렇게 자동 완성으로 빨리빨리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제가 하나 문제를 내버릴게요. 이거를 얘가 실행되면 여러분들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보세요. 제가 일단은 실행 결과를 좀 감추기 위해서 주소로 적어보겠습니다. int a에다가 선언을 먼저 하고 얘를 system.out.println으로 제가 a 값을 출력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얘가 실행을 하면 이 실행 결과 뭐가 나올 거냐 라고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자, 주석을 한번 풀어볼게요. 주석을 풀어서 보시면요. 그냥 오류가 납니다. 빨간 줄이 끄여버리죠. 자, 이게 왜 그런 건지 제가 그림으로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먼저 3번 줄이 실행이 되면 그림으로 그리면 어떻게 돼요? 공간이 만들어진다. 그 공간은 A라는 이름이 부여가 되는 거죠. 이 상자에는 지금 정수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정수가. 하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A라는 공간이 만들어졌지만 여기에는 어떠한 값도 들어가 있지 않은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A에 들어가 있는 값을 출력해 주세요 라고 하면 어떤 값이 들어가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출력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변수에 있는 값을 출력을 하려면 출력 전에 반드시 어떠한 데이터를 먼저 넣어준 다음에 사용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부석으로 좀 적어드리자면 변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뭘 해야 된다? 변수의 값을 할당해야 합니다. 변수를 선언만 하고 나서 사용을 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자, 되시나요? 변수를 선언만 해서는 사용이 안 됩니다. 자,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거를 무슨 말이라고 하냐면, 자, 정리하면 이런 말이죠. 자, 변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일단 첫 번째 가장 뭐라 해야 됩니까? 가장 중요한 거. 변수를 선언부터 해야지. 그치? 자, 두 번째, 선언만 하면 쓸 수 있다, 없다? 없다.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변수의 값을 할당해야 된다. 라는 거고, 한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리자면, 자, 최초로 변수의 값을 할당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초기화라고 합니다. 초기화. 뭐, 변수 초기화라고도 합니다. 초기화라고 하는 건데, 자, 하나 더 예를 보여드릴게요. 자, 첫 번째. 제가 int 자료형, 정수를 저장할 수 있는 자료형으로 b라는 변수를 만들었다고 봅시다. 자, 여기에 b는 정수를 넣을 수 있잖아요. 10을 넣었어. 자, 이 한 줄은 뭐 한 거죠? 이 한 줄은
변수에 선언한 거예요. 변수의 선언. 변수 선언이죠. B라는 정수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만 한 거. 두 번째는 뭐예요? 값을 할당 받은 겁니다. 10이라는 데이터를 B에 저장시킨 거야. 그쵸? 자, 얘를 뭐라고 하냐면 다른 말로 초기화라고도 한다라는 거예요. 최초에 한번 값을 넣는 걸 초기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는 초기화가 아니에요. 자, B는 20 이렇게 넣어다 볼까요? 오류가 안 나죠? B는 20 이렇게 넣을 수가 있는데 얘는 B에다가 20이라는 값을 할당한 거예요. 우측에 있는 값을 왼쪽에 대입한다. 자, 얘도 마찬가지로 값을 할당한 건 맞지만 얘는 초기화는 안 하는 거예요. 초기화는 뭐라고요? 변수를 선언하고 나서 최초의 값을 할당받는 것을 초기화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오케이. 자, 그리고 이왕 나온 김에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 상태에서 만약에 제가 B라는 변수의 값을 출력을 한다라고 보겠습니다. 여기에는 출력을 하면은 결과가 뭐가 나올까요? 출력을 하면 실행 한번 해보세요. 실행을 하시면 결과 나오잖아요. 20이 나오죠? 예상한 대로 됩니까? 뭐 10도 아니고 혹은 10이랑 20이 둘 다 나오는 것도 아니고 20만 나옵니다. 자, 여기에 있는 이만큼만 제가 다시 그림으로 그린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13번째 줄이 실행이 된다. 그러면 똑같죠? B라는 상자가 하나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기에는 정수만 넣을 수 있다. 하지만 아직 데이터는 들어가지 않았다. 자, 이 상태에서 14번째 코드가 실행이 되면은 이 B라는 정수에 10이라는 값이 할당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14번 줄까지 실행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B 값을 출력을 하면은 10이 나올 거예요. 자, 15번째 줄에서 B에 20을 넣죠. 자, B라는 공간에 20을 넣는다는 거는 원래 있던 내용 대신에 20이라는 값이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실제로도 이렇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16번째 줄에서 출력을 하면은 B에 있는 값은 20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의 변수에는 지금처럼 하나의 데이터만 들어갈 수 있는 거고 코드가 위에서부터 아래로 실행이 되잖아요. 코드가 위에서부터 아래로 실행이 되기 때문에 가장 마지막에 들어간 값을 결론적으로 저장을 하고 있다 라는 겁니다. 그쵸? 됐습니다. 자, 그래서 변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변수를 선언하고 그 다음에 초기화를 해줘야 된다. 그렇게 해야지 변수를 사용할 수가 있다 라는 겁니다. 자,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자, 변수의 선언과 초기화가 필요하죠. 변수의 선언과 초기화는 동시에 가능합니다. 동시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위에 있는 코드를 보시면은 변수의 선언 그리고 초기화는 우리가 코드를 두 줄로 따로따로 만들었잖아요. 얘를 한 줄로 한 번에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됩니다. 자, int c 얘는 정수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 C라는 변수를 만드는 거죠. 여기에 바로 100이라는 데이터를 넣겠습니다. 이렇게 한 번의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자, C라는 정수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지고 그 C라는 변수에 100이라는 데이터를 저장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작성하신 다음에 우리가 C라는 데이터를 출력을 하게 되면은 뭐 100이라는 숫자가 나오게 된다 라는 거죠. 자, 그래서 한번 이번 시간에는 변수의 초기화라는 것도 한번 배워봤습니다. 자, 이 정도까지 하면 변수의 기본적인 내용은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하신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문제를 좀 내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걸 한번 여러분들이 코딩으로 어떻게 구현할지 한번 봐보세요. 자, 일단 위에 있는 출력문과 구분을 짓기 위해서 제가 그 프린트문을 하나 더 넣을게요. 프린트문을 넣을 건데 소괄로 안에 아무것도 안 넣을 거예요. 아무것도 안 넣을 거예요. 자, 질문. 자, 이만큼 한 거 C 출력하니까 100 나왔어. 그 다음에 프린트 LN인데 제가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럼 얘는 뭐 할까요? 프린트 LN의 기능이 뭐였습니까? 소괄로 안에 있는 내용을 출력한다. 또 그 다음 뭐예요? 한 줄 개행한다. 지금 보시면 안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면 출력은 하진 않지만 한 줄 개행을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풀기 전에 위에서 보면은 100이라는 값을 출력을 하잖아요. 구분을 짓기 위해서 한 줄 띄우고 출력을 하기 위해서 얘를 넣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얘는 단순히 한 줄 개행을 하는 역할을 할 거예요, 여기서. 자,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풀어보세요. 자, 정수를 저장할 수 있는 변수 두 개를 선언하고 두 변수에 각각 10, 20의 데이터를 저장한다. 자, 두 수의 합을 출력해 보세요. 자, 얘를 한번 풀어보세요, 여러분. 자, 바로 해볼게요. 만약에 지금 영상을 들으시는 분들은 한번 고민하시고 풀어보시고 지금 풀이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봅시다. 일단은 정수를 저장할 수 있는 변수 두 개를 선언하래요. 저는 얘를 num1 그리고 num2로 만들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셔도 되죠? 하지만 우리가 배운 대로 똑같은 자료형의 데이터는 연속해서 선언할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선언하지 않고 이렇게 선언하겠습니다. num1과 num2라는 변수를 동시에 선언했죠. 같은 자료형은 동시에 여러 개 선언할 수 있다. 자, 각각 10과 20을 넣어볼 건데 저는 num1에는 10을 넣을 거고요. num2에는 20을 넣을 거예요. 됐나요? 자, 이렇게 하신 분들도 굉장히 잘 하신 겁니다. 자, 다른 것도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위에서 뭐도 배웠죠? 변수의 선언과 초기화는 동시에 가능하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이 문제죠? 이 두 개의 요구사항을 한 줄로 만들어 볼게요. num1을 만들 건데 여기에는 10을 넣을 거고요. num2를 만들 건데 여기에는 20을 넣겠습니다. 자, 지금 같은 경우는 변수도 동시에 선언하고 선언과 동시에 초기화도 다 해버린 거죠. 이렇게도 할 수 있다. 물론 지금 제가 보여드린 얘가 더 좋은 코드예요. 이런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지금 당장에서는 이해하기 쉬운 대로 하시면 돼요. 저는 여러분들 학습을 위해서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보여드리는 거니까 이해하기 쉬운 방법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두 수의 합을 출력해 볼게요. 얘도 또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크게 두 가지를 보여드리자면 이런 게 있겠죠. 먼저 두 수의 합을 저장할 수 있는 변수를 만들 거고 여기에 num1과 num2를 저장한 값을 넣을 겁니다. 자, 이게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쭉 적으면 처음에는 뭐부터 해석을 할지 여러분들 헷갈릴 거예요. 이럴 때는요. 이 대위변산자를 기준으로 각각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각각. 자, 먼저 대위변산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측 항의 값을 왼쪽에 넣는다. 자, 그러면 대위변산자를 기준으로 얘만 생각하는 거예요. 얘만. 앞에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얘만 보는 거예요. 그러면 num1에는 10이 들어가 있고 num2에는 20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얘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30이 되는 거죠. 그렇지. 그렇다라고 하면 얘는 첫 번째로 해석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다. 자, 우측부터 해석하시면 편하실 겁니다.
자, 이 상태면 여러분들 이제 이해하기 쉽잖아요. 이 말은 뭐예요? 30이라는 값을 sum이라는 변수에 넣는다. 되죠? 오케이. 자, 그런 다음에 뭐 하면 되는 겁니까? sum을 출력을 하면은 30이 출력이 되겠죠. 한번 실행해 볼까요? 자, 실행을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위에서 우리가 C가 지금 100이 저장되어 있는데 그 C를 출력한 결과가 얘가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프린트 ln에서는 출력을 하지 않고 한 줄만 개행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의 공백이 생기는 겁니다. 그 상태에서 결과가 출력이 된다. 자, 얘를 조금 더 이쁘게 만들어 볼게요. 조금 더 이쁘게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자, num1과 num2를 더한 값은 sum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것도 여러분도 어려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자, 얘만큼이 뭐예요? 이만큼이 문자, 쌍따옴표에 쌓여 있잖아요. 자, 문자로 쌓여져 있는 이 문자와 sum을 더하죠. 자, sum은 자료형이 뭡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숫자 문자밖에 없어. sum은 위에 보시면 이렇게 정체가 있죠. 얘는 정수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얘는 정수예요, 정수. 그러면 문자 더하기 숫자, 정수가 되기 때문에 결과는 나열이 됩니다. 그래서 실행 결과를 보시면 조금 더 이쁘게 나오죠? num1 플러스 num2 이만큼 출력이 되고 뒤에 sum이 문자열 나열이 되면서 결과가 나온다. 문자 더하기 숫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열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자, 나는 이렇게 두 수의 합을 저장할 수 있는 공간 따로 안 만들고 바로 다이렉트로 해버리겠다 하시면 이렇게 해도 돼요. num1 플러스 num2. 그쵸? 여기서 주의하실 사항은 반드시 num1과 num2를 더하는 거는 괄호로 감싸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해석을 해보면 num1에는 지금 얼마가 들어가 있습니까? 10. num2는요, 20이 들어가 있죠? 자, 더하기가 총 2개 있는데, 얘가 괄호로 쌓여져 있으니까 얘 먼저 하겠죠? 그러면 10과 20은 각각 숫자잖아요? 그러면 정말 더해지겠지. 그래서 30이 나오는 거고요. 이 30이라는 숫자와 앞에 있는 문자가 더해지기 때문에 나열된 결과가 똑같이 나올 겁니다. 실제로 실행을 하시면 똑같은 결과가 나오겠죠. 나온다. 만약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괄호를 쌓아놓지 않으면 플러스 기호가 2개 있기 때문에 왼쪽 항 2개부터 연결을 해버릴 거잖아요. num에는 10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문자 더하기 숫자가 돼서 이거는 실행 결과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뭐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이 두 항을 합치게 되면 앞에 있는 항 num1 플러스 num2는 까지 오고 여기에 숫자 10이 연결돼서 나오겠죠? 이 두 개의 출력 더하는 값이 이렇게 될 거다. 여기에 num2를 더하게 되죠. 자, 그럼 얘도 문자 더하기 num2는 20이 들어가 있는 숫자잖아요. 그래서 얘는 실행을 다 하게 되면 num1 플러스 num2는 10에다가 숫자를 나열해 버리기 때문에 20이 그냥 붙어버립니다. 이러한 결과가 나와요. 이러한 결과가. 한번 직접 확인해 볼까요? 얘를 자, 한 번은 위에 거는 이대로 두고 밑에 거는 실제 결과처럼 괄호를 넣어 볼게요. 자, 그리고 실행을 하시면 괄호를 넣고 안 넣고의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되시나요? 자, 됐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걸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